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2025년 사이버직 9급 합격자 국방부 오가영입니다. 네, 저도 2025년 국방부 사이버직 9급 합격자 김은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많이 홀가분합니다. 저도 기쁩니다. 합격해서. 지금은 그 1년 정도 본인들 준비하신 거잖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하고 지금 합격하신 거예요? 저는 작년 8월부터 여기 GWP 학원에서 국어 기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1년 동안 관리반도 하면서 네, 병행하면서 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자에 딱 들어와서 그럼 되게 짧게 했네요. 네, 한 6개월, 필기 공부는 한 6개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사이버직을 처음에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대학교 전공이라서 4학년 1학기 딱 휴학하고 이제 보안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군무원 사이버직을 딱 선택을 했습니다. 대학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정보통신인데 보안을 일부 배워가지고. 저도 학과가 컴퓨터 관련된 학과여서 이제 취업을 어떻게 알아볼까 하다가 어찌저찌 이제 알아보다 보니 군무원을 알게 됐고, 군무원 내에서 이제 또 사이버 직렬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사이버 직렬이 하는 업무가 제가 배웠던 거랑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직렬 중에 전산직도 있고 또 통신도 있고 본인들 전공과 연관된 과는 직렬은 그렇게 있는데 사이버직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대학교 다녔을 때 저도 통신, 개발, 보안 이렇게 다 배웠었거든요. 근데 개발은 제 성향이랑 너무 안 맞았고 통신도 그렇게 좀 짧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더 보안에 네,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통신 쪽은 아예 안 배워서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고, 전산을 좀 생각하긴 했었는데 이게 전산이랑 사이버직이랑 업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근데 이제 둘을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배웠던 거를 조금 더 제가 재미있게 잘할 수 있겠다,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는 이제 사이버였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이버 진열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각각 필기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좀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저는 78.6이었습니다. 저는 82점 몇이었지? 하여튼 82점 몇 점이었어요. 그럼 컷 점수에 비해서는 좀 격차가 좀 있는 상태로 필기를 합격하신 거네요. 그쵸? 네. 그러면 공부할 때 뭐 두 분 다 관리반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관리반 하면서 뭐 좀 좋았던 점이라든지 또는 뭐 도움을 받았던 점이 뭐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아침마다 국어 테스트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국어를 아침마다 단련하다 보니까 하기 싫어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관리반의 가장 큰 장점, 국어 테스트.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약간 저는 좀 멘탈이 많이 약한 편이었어가지고 항상 힘들 때마다 좀 동준쌤 찾아가서 면담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국어에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관리반은 오면은 태블릿에다가 그 출석 체크하는 그게 있잖아요. 저는 그거 덕을 조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매일 와서 찍어야겠다. 그거에. 그래서 좀 아침에도 일찍 오려고 했던 것 같고. 네, 강제성. 네, 강제성. 그럼 영어하고 한국사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저는 영어를 토익을 봤었고 그 아예 군무원 준비하기 전에 그냥 봤던 점수로 대체했고요. 한국사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 시작하기 전에 네, 저는 이미 취득한 상태였군요. 네. 네, 저도 학원 올해 1월 1일에 들어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영어랑 한국사를 다 따놨어가지고 그 점수로 이제 했습니다.
그럼 국어 뭐 문제 많이 푸셨다고 했는데 그 국어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 저는 일단 무조건 학원의 실강은 무조건 빠지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들었던 게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학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갔다. 네, 무조건. 저는 솔직히 양으로 승부를 봤습니다. 이제 학원에서 주는 프린트도 다 풀고, 이제, 시중에서 파는 그런 공무원, 군무원 가릴 거 없이 그냥 국어 문제집이다 하면은 싹 긁어와가지고 풀었던 것 같아요. 문제 위주로. 네, 문제 위주로. 혹자는 기술직렬은 전공보다는 국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세간의 말이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완전 동의합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올해는 전공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서 국어로 진짜 판가름이 났다? 저는 네, 국어로 완전.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기술직렬은 내가 전공 못 보면 남도 전공 못 본다. 아, 맞아. 이번 시험에서 아마 정말 그게 확 체감이 와닿지 않는 시험이지 않았을까. 이번에 전공이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못 본 사람들은 다 똑같이 못 보고. 국어로. 네, 맞아. 국어로 판가름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럼 전공은 이게 사실 사이버 직렬이 어떤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전공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들은 전공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했어요? 저는 뭐 계속 학원을 다녔으니까 저는 무조건 학원 커리큘럼은 빠지지 않고 계속 조규현 교수님 수업 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기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저도 시중에 있는 전공 문제집을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전공은 일단 1차적으로는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이론 다 바탕 쌓아가면서 했고, 문제는, 정보보안 기사 풀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어가지고, 그거 필기 따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순공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순공 시간이 한 평균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요? 저는 근데 좀 중간에 많이 흔들렸던 시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진짜 빡 집중한다 하면은 무조건 9시까지는 학원에 와서 밤 8시까지는 이제 점심 저녁 빼고 했던 것 같고요. 좀 흔들렸다 싶으면은 그래도 10시, 11시까지는 학원 와서 그때도 한 뭐 9시나 8시쯤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뭐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한 8시간에서 많게는 네. 10시간 정도 네.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요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공부를 했어가지고 학원에 이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일찍 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 보니까 그 시간을 좀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7시 한 40분? 네. 가끔 늦잠 잘 때 8시 조금 넘어서 온 적도 있지만 보통은 7시 한 40분쯤에 와서 가는 거는 항상 한 10시쯤에 갔던 것 같아요. 10시쯤에 가서 제가 학원 여기 처음 와서 시작할 때는 10시간 정도 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다 스케줄 제가 적어 놓은 거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11시간, 12시간 사이쯤 했던 것 같고, 진짜 많이 했을 때는 13시간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중을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겠네요. 네, 저는 그 시간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공부하다 보면 어떤 뭐 슬럼프가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몸이 좀 힘든 경우도 있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왔을 때 뭐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또는 본인만의 방법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전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진짜 동준쌤 관리반 하면서 동준쌤한테 면담을 진짜 많이 찾아갔었어요. 이럴 때 너무 힘들다 지금. 그래서 울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면담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강의실 막 들어가고 그랬던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학원이 위치가 노량진에 있다 보니까 바로 앞에 사육신공원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저녁에 딱 밥 먹고 올라가면은
되게 경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 듣고 약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바람 쐬다가 산책하고 생각 정리하고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부 자체에 대한 슬럼프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몸이 너무 아팠다. 그 몸이 진짜 너무 아팠다고 생각했던 게 5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갑자기 몰려오더라고요. 이게 4월까지는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5월 되니까 이제 막 안 아픈 곳이 없고 그래서 너무 그때 힘들었어요. 그때가 공부하기 가장 힘들었는데 저는 뭐 딱히 이렇게 방법을 제가 찾는 시간도 저 스스로한테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관리반에서 그냥 내내 그냥 앉아 있고 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뭘 하든 가는데 일단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 뭐 그런 딴짓을 하다가 또 한 줄이라도 더 보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네 그냥 앉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어요. 일단 책상에 앉는 것부터가 50%는 성공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적극 동의합니다. 무조건 앉아야 합니다. 그럼 필기 시험이 끝나고 두 분 다 이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의외로 이제 육군에 비해서 타구는 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기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면접을 처음 준비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여기 GWP 학원을 다녔으니까 그냥 여기 면접 당연히 다녀야지라는 생각으로 여기 바로 결제를 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면접은 특히나 필기보다 더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근데 마침 또 이 학원에서 면접도 같이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믿고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바로 등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기 발표가 나기 전에 면접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들은 바로 필기 시험 끝나자마자 등록을 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네. 어떤 점수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 외에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지 또 이 필기가 말씀. 끝나자마자 준비할 수 있는지. 그냥 저에 대한 믿음? 그냥 딱 저는 오자마자 필기시험 끝나자마자 채점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 답을 썼는지 약간 확신이 없다. 그래서 뭐 약간 그 범위를 정하더라고요, 점수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절 믿고 그냥 나 이 정도 했을 거야. 그냥 준비하자. 근데 해도 그게 솔직히 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이나 뭐 여러 면접에도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면접을 바로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필기 끝나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바로 채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채점을 했을 때 점수가 실제 필기 점수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저는 이제 점수가 좀 좋게 나왔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필기 합격할 수 있겠다 싶은 점수였어서 그래서 바로 면접을 준비를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올해 무조건 합격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그러면은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등록했습니다. 막상 면접을 이제 준비를 시작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일단 계속 노량진 오는 거가 너무 힘들었고요. 힘들었던 거. 처음에 초반에는 이제 막 답변들도 제가 계속 생각해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워낙 범위가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 이게 일단 저는 군대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군대 내에서의 뭐 약간 쓰는 용어들? 면접 준비할 때 그런 용어들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 뭐 작전 지속 지원이라든지 전투 준비 태세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입에 붙이는 것부터도 사실 쉽진 않았고, 그리고 그 뽑아주신 그 리스트들 있잖아요. 기출 면접 질문 리스트들. 그거 양도 상당한데
거기서 딸리는 이제 파생되는 질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답변 다 하나하나 준비하고 이걸 또 다시 내 입에 붙이고 이런 과정들이 그냥 계속 말하고 반복하고 였어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면접 질문이 이제 인성 질문하고 전공 질문 두 개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인성 질문하고 전공 질문하고 비중이 어떤 것 같아요? 인성이 뭐 대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준비할 때도 인성을 비율로 따지면 인성을 한 70% 맞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전공은 거의 면접 보기 전에 맞아, 몰아서 몰아서 했었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전공을 그러면은 이제 막 면접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준비를 시작한 네. 상태인데 실제 면접장에 가서는 어땠어요? 이게 면접도 이번에 전공이 이제 필기와 똑같이 좀 조금 기초에 비해서는 좀 어렵게 나왔어가지고 좀 예상할 수 없었던 네. 부분에서 그래서 그래도 그냥 필기를 열심히 했다면은 충분히 지식 기반으로 말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의 면접 도움을 진짜 많이 받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커리큘럼 내의 모의 면접이랑 그리고 또 같이 스터디. 공부했던 스터디원들끼리 또 모여서 모의 면접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취해와서 답을 할 수 있었던 질문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그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나. 맞아. 네. 그리고 면접 캠프를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본인들이 합격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거 하나만 뽑자면 예를 들면 뭐 강의, 스터디, 모의 면접 또는 뭐 현장 응원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뽑자면 어떤 걸 뽑을 수 있겠어요? 저는 스터디. 네, 스터디 하면서 꾸준히 스터디원들이랑 해야 된다. 맞아. 여기서 스터디를 얘기했으니까 저는 모의 면접을 하겠습니다. 사실 스터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스터디 도움 되게 많이 받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커리큘럼 내에 처음 모의 면접 봤을 때 또 되게 많은 거를 배웠거든요. 이제 기본 자세에서부터 막 목소리 어떻게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런 것도 네, 많이 도움을 받았어서 네, 중요합니다. 모의 면접. 맞아요. 본인들이 최종 합격할 때까지의 과정을 중에서 딱 필기와 면접 뭐 다 합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 딱 하나만 뽑자면 요인 하나 보자면 자기를 믿어라. 저는 진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자기를 안 믿으면 누구도 자기를 믿어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어라. 네,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꾸준함. 정말 꾸준한 것 말고는 없어요. 저는 필기 공부할 때도 면접 준비를 할 때도 그냥 꾸준히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내가 당장 이게 어떤 그 수치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이거는 딱 그 결과 발표가 나오는 날만 내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내내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를 믿으면서 이제 근데 꾸준히 나와서 계속 학원 나와가지고 자기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같이 또 얘기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내년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짧게. 충분히 자기가 이제 하다가 잘 하고 있는데도 의심하게 되고, 네. 그런 막 잡생각 나고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아까 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꾸준히 자기를 믿고 계속 나가다 보면은 그 결과는 진짜, 네.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지금 벌써부터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거기서 너무 대단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고작 6개월 공부를 했을 뿐인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5월에 되게 아프기도 했었고, 그래서 하면서 이제 또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 생각도 정말 많이 드는데 벌써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이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꾸준히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학원, 이제 만약에 학원에 다니신다면 학원에 무조건 와가지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말씀드렸듯이 앉아서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음악을 듣든 하여튼간 와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만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최종 합격 축하드리면서 성공적인 공직생활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